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석이 많네요. 자, 이 공시법이 원래 좀 결석이 많습니다, 원래. 자, 72쪽 가보죠. 72페이지 9번에 인감증명 할 차례,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서. 일단 인감은 그 옆에 적혀 있지만, 요거는 이제 방문 신청할 때만 가져가면 첨부합니다. 방문 신청, 직접 이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때만. 그러니까 전자 신청할 때는, 컴퓨터로 전자 신청할 때는 첨부 안 합니다. 직접 거기는 방문 신청 시만 첨부한다. 요거 기억하고. 자, 일단 이제 첨부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에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인감증명 쉽게 얘기해서 공동 신청할 때 첨부한다 생각하면 돼. 인감은 단독 신청할 때는 첨부 안 하고, 무슨 신청할 때만, 공동 신청할 때만, 공동 신청할 때, 요때만 의무자 겁니다.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이를 한번 들어보죠. 1번이 이제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입니다. 쉽게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그 옆에 예제가 예. 그 예가 뭐냐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매도인의 인감증명. 매도인이 의무자잖아. 예를 들어보죠. 갑이 이제, 자,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 집을 판다, 땅을 판다. 그러니까 매매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잖아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인감입니다. 이 매수인권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 항상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한테 말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서면으로 인감증명 서면 요걸 가져오면 이 사람이 등기할 의사가 있구나를 형식적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대표인의 매도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 2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야.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입니다. 이거는 가등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등기. 자, 현재 매매 예약으로, 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 자,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말소할 때, 가등기 말소할 때, 그럼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가등기 말소할 때, 자기 거 말소하니까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 첨부합니다. 가등기 말소당하는 사람이 손해보니까. 다음 3번은 조심해요. 3번은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자,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인, 이 의무자, 예컨대 보세요. 예컨대 을이 이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이제 저당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병한테 팔아요. 그럼 저당권 이전이죠. 저당권 이전할 때는 이 사람이 저당권 산 사람 양수인. 이 사람이 의무자잖아요. 저당권 파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잖아. 저당권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이 사람이 파니까 원칙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 첨부 안 해요. 1번 보세요. 1번 누가 의무자일 때 첨부한다 그랬어? 1번에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인감 첨부합니다. 근데 3번에 조심해야 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 첨부 안 하는데 예외야. 이건 인감 첨부 안 하는데 봅니다.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자, 이제 공동 신청하니까 뭘 첨부해야 되냐면 우리 권리증을 첨부해요. 권리증, 등기 필증. 자, 권리증을 분실했어요. 권리증 분실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확인서 받는다 그랬죠? 확인 받는 게 확인줘서 등기소에 가서,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확인 서면, 아니면 공정사무소 가서 공정 받는다 그랬죠. 요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로서
자, 권리증을 대신해도 요때는 자, 권리증을 분실했으니까 요때는 예외적으로 이 사람의 인감을 첨부해야 됩니다. 인감 첨부해서 여기 확인 조회에서 인감을 찍어 여기다가. 자, 그 점 기억합니다. 가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자, 등기 필증 또는 등기 필 정보가 없어서 분실해 가지고 세계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이나 공정 서면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할 때는 분할 협의 날이나 상속인 줄과 전원의 인감 증명 첨부해야 돼요. 상속인이 5명이다. 5명 전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번하고 3번이야. 자, 갑니다. 조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항상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만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 여러분들 이제 그 동사무소 가보세요. 인감 때려 왔습니다. 그럼 뭐부터 물어요? 직원이? 이거 매도용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항상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할 때는 매도용을 가져가야 돼.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 자, 왜냐하면 이제 매도용 인감증명은 여기다가 인감증명 보면 매수인을 적어야 돼. 여기에 매도인, 매수인 딱 적어야 돼. 매수인. 중간 생략 등기를 막으려는 거예요. 매도인일 때는 매수인의 이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매매를 소유권 이전할 때야. 매매가 아닌 뭐 정여 이런 거는 매도용이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거 옆에 적으세요. 대표적인 애가 뭐였죠?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은 인감 첨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단독이 아니지만 첨부 조금 전에 했던 1. 전자 신청은 대부분 사이트에서 신청한단 말이야. 인감 첨부 안 해요. 다음 2.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많이 나오죠? 환매 특약 등기 신청. 그리고 이제 3번에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얘들 나오죠?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수용, 상속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런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닐 때는 인감 첨부 안 하는 게 원칙이야. 예컨대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닌 경우 지상권 말소 등기. 그거는 지상권자가 의무자잖아. 전세권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는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니까 첨부 안 합니다. 또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그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도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죠. 이럴 때는 인감 첨부 안 해요. 그런데 그 4번하고 저 위에 동그라미 3번하고 비교합니다. 위에 3번. 그런데 자,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첨부 안 하는데 어떤 때만 등기 필증이나 등기 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확인받은 경우만 첨부한다 그랬죠.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첨부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합니다. 이거 바로 이거. 자, 이 사람은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고 저당권자가 의무자잖아요. 원칙은 자, 인감을 첨부 안 한다 그랬어요. 원칙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 저당권을 할 때 받았던 등기 필증이죠. 등기 필증은 분실해 가지고 이 세 개 중 한 개 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감 첨부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자주 나오죠.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인 경우입니다. 관공서는 인감이 없어요. 아예. 관공서가 의무자인 경우. 자, 오른쪽 다 갑니다. 인감 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3개월입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야. 하여간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야. 인감증명, 등기부 등본 이런 거 전부. 자, 10번.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죠. 이 주민등록등 처분. 자, 요거는 동그라미 1번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야. 1.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신청인 이전 등기, 각종 설정 등기,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야. 자, 동그라미 2번이 조심하고, 2번. 신청이니까 등기 권리자,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권리자. 자, 저당권 등기한다 그러면 저당권자. 그러나 예외,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니까, 자, 이때는 둘 다야. 자,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때는 등기 권리자, 즉 매수인 외에 등기 의무자, 매도인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출해야 됩니다. 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자, 매매한다. 소유권 이전이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원칙은 이제 권리자, 이 권리자의 주민등록등 처분 첨부하는데, 소유권 이전이니까 이 의무자, 매도인권도 첨부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11번. 주민등록번호.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출해요. 이거는 줄거세요. 등기 권리자 것만 제출합니다. 권리자의 주민번호. 쉽게 해서 매수인의 주민번호죠. 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주민번호 대신해서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출합니다. 등기용 등록번호. 거기다 외워야 돼. 자, 나온 표가 3개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기관. 이거는 자주 나와. 10월 28일 딱 적어놓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야. 부동산 등기할 때만 써먹는 등록번호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없을 때 얘기야. 자, 메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는 전부 법인입니다. 이거 공익법인이죠.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국장이 지정 고시하니까 법원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다. 법인. 자, 법인은 이제 설립 등기한 회사가 법인이죠. 법인은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 법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법인. 자, 법인은 자,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가로 열고, 외국의 경우는 본점. 회사의 경우는 본점이죠. 회사는 본점. 외국 법인의 경우는 국내 최초로 설치 등기한 영업소나 사무소. 가로니까 몰라도 좋아. 그냥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 본점이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애운다. 법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해준다? 주된 사무소, 즉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줍니다. 본점 소재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저단. 대표적인 게 뭐죠? 종중, 문중, 교회죠. 종중, 문중, 교회. 자, 가로안에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 포함합니다. 요거는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이야.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만약에 안동에 종중이 있다. 반드시 안동에 갈 필요 없고 제주도 가도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주의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누가 등록번호 부여해준다고요? 아무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체외 국민. 자, 체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에?
잘 읽어야 돼. 제외 국민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애들 유학 가는 애들 있죠. 이게 제외 국민이야. 우리나라 사람이다. 제외 국민은 잘 읽어야 돼. 제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제외 국민 조심해야 됩니다. 제외 국민.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 우리 주민등록 몇 살부터 하죠? 에? 몇 살부터 하죠, 주민등록이? 17세인가 16세인가 그럴 거예요. 예. 18세인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주민등록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 애들은 주민등록번호 한번 찾아봐요. 주민등록을 몇 살부터 하는 거지? 어제 안 찾아봤네. 시험은 안 나오지만 그 주민등록번호 보면 있을 거예요. 16세인가 17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 뭐 나옵니까? 나중에 찾아보긴 하죠. 하여간 쉬는 시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이다. 뭐 1살짜리, 2살짜리 주민등록번호 없잖아요. 자, 그죠? 17세? 네, 그래, 그런 것 같아.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하잖아요. 그죠?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관이 주는 거죠. 자, 그런 점 조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은 자,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다음 맨 밑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입니다. 체류지. 외국인 등록번호는 체류지 살고 있는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합니다. 잘 외웁니다. 거꾸로 가보죠. 외국인은 사는데 체류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등록번호 부여한다. 그 위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우리나라 제외 국민은 외국에 가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다음 법인 아닌 사단체단은 아무데나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아무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다음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반대 외워야 돼요. 단순 암기사항. 자, 외웠다고 치고 이제 갑니다. 자, 6번에 이제 등기 신청했을 때 처분으로 갑니다. 자, 원래 이제 등기는 한 개씩 신청하는데 동시 신청, 이거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자, 동시에 신청하는 대표적인 애들. 한꺼번에 2개 이상 신청하는 거. 동시 신청. 자, 1번 다 배운 거야.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별개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부기 등기 하죠. 자, 우리 환매 등기 배웠잖아요. 자, 갑이을에게 이 건물을 팔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도로 사오겠다고 환매 특약은 동시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은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2순위라면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가 되는 거죠. 부기 등기합니다. 다음 2번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도 동시에 동일 신청 정보로 이거는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순위번호 한 개야. 2순위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잘 기억해야 돼. 1번에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 2번에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자, 3번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 예컨대 101호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구분 건물 표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돼. 왜? 일동 건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101호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4번 다 배운 거예요.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 격려된 제3자 명의 소유권 말소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 4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1. 환매특약, 2. 신탁등기, 3. 구분건물에서 구분건물 표시등기, 4.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등기할 때 그 제3자 명의 말소 등기도 동시 신청해야 돼. 동시 신청 안 하면 각하입니다. 각하. 자, 양가리 2번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는 줄거 형식적 심사 중입니다. 자,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서면 가지고 심사한다는 거예요. 실질적 심사는 못합니다. 실질적 심사하면 안 돼요. 실질적 심사 못, 오로지 서면 가지고 형식적 심사합니다. 자, 각하사유입니다. 각하사유. 자, 우리 등기법 29조 제1호부터 11호가 11개야. 이랑 이걸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 그래. 자, 여러분들이 자, 각하 등기 안 해주는 거요. 이건 그냥 몇 조는 몰라서 좋아. 그냥 1호부터 11호까지 11개다. 11가지 사유가 있으면 각하 등기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1, 2만 외워주면 돼. 자, 1, 요거는 1호, 2호. 1호는 이제 관할 위반입니다. 자, 안동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대구 가서 했다. 지금 절대 무효야. 그 다음 2번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죠. 예컨대 유치권 등기했다 이러면 사람 등기했다 안 되죠.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절대 무효 사건입니다. 절대 무효 또는 당연 무효야. 당연 무효니까 이거는 만약에 등기가 되어도 직권으로 말소해 줘야 돼. 이 2개 내옵니다. 자,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자, 보죠. 1.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때 줄이면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 위반. 그 다음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 사건이 아닌 때. 이 2가지는 옆에 적어요. 이거는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니까 만약에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라고 등기되면 절대 무효입니다. 그 다음 3번부터 11번까지 그냥 묶어놓고 이것은 직권 말소는 못한다. 직권 말소를 못해. 하자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맨 밑에 이제 당구잡이 2개 갑니다. 등기법 제29조에 제2호. 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사유는 절대적 무효. 직권 말소해야 돼. 여기 한 20개 정도 돼요. 여기서 한두 문제는 꼭 나와. 꼭 나오고 민법에서도 한두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암기해놔야 돼. 자, 아까 등기할 사건이 아닌데 등기하면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하는 거 가보죠. 1. 다 배운 거야.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또는 능력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자, 등기 못하는 것들 보세요. 자, 교량 등기 못하죠. 교량은 땅 위에 있잖아요. 정착물이잖아.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 캐노피, 유치권, 질권, 점유권, 민법이잖아. 이런 거 등기하면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해야 돼. 다음 오른쪽 2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 법에 근거가 없으면 특약사항 등기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이렇게 적어. 예컨대 자, 저당권자에게 자, 경매 청구를 못한다는 특약. 이게 무효입니다. 저당권의 특징은 뭡니까? 경매 청구해야죠. 저당권자에게 경매 넣지 말라는 특약. 이런 거 등기 안 돼요. 다음 3번 워낙 중요하고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자, 501호하고 땅 사용권은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다음 4번 민법이죠. 농지에 대해서 무슨 등기 못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 악무, 절대무효 직권 말소. 다음 5번 어제 배운 어제 수반성이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절대무효 수반성 위반입니다. 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등기하면 수반성 위반으로 절대무효입니다. 전부 민법이고. 자, 6번도 민법. 자, 일부 지분 3분의 1 지분에 보존 등기하면 절대무효. 다음 7번 상속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A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 3분의 1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 절대무효. 참 민법입니다. 다음 8번 자주 나와 8번 관공서 또는 법원에 줄거세요. 촉탁으로 실행돼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예컨대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절대무효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어떻게 하죠? 촉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신청 등기하면 절대무효. 다음 10번 이중이네요.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가 무슨 등기죠? 이중 보존 등기 절대무효. 11번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신청한 경우 이렇게 11가지가 등기죠. 11가지. 이 11가지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 규칙에.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이 예시야. 그럼 요 11번이 그 밑에 한 10개 정도 돼. 갑니다. 11번에 애운다. 참 민법이야. 이중지상권 설정, 이중전세권 설정 절대무효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이중, 삼중 할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래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못하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1순위 지역권, 2순위 지역권, 3순위 지역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음 대법원장이 명한 정지기간 중에 등기 신청 절대무효입니다. 뭐 데모가 일어났다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대법원장이 자, 한 6개월 동안 등기하지 마세요 라고 정지기간 정했어요. 그러면 등기하는 그때 등기하면 절대무효입니다. 자, 세 번째 민법이죠. 권리의 일부 작가를 열고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에 대한 용의권 등기 절대무효입니다. 공유지분의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은 절대무효. 다음 일필지 토지 동그라미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의 저당권 설정은 절대무효입니다.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못한 처분 가처분 절대무효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절대무효다. 가등기는 원래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해놓았단 말이야.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못하게 가처분 등기는 절대무효입니다. 다음 공유물 분할은 몇 년 넘으면 안 되죠? 5년이죠. 그것도 민법 5년의 기간은 넘은 공유물 불분할 약정도 절대무효. 조금 전에 내가 불러준 거죠.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등기, 그게 절대무효입니다. 다음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 자 가등기 A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본등기 신청 안 됩니다. 자, A는 A 자기 것만 본등기 해야지 남의 것까지 다 본등기 하면 절대무효. 마지막. 자,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 유정은 언제 효력 발생해? 유언자가 죽어야죠. 죽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살아있을 때 가등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가등기는 권리를 채권 보존하게 하는 거니까. 유언자 동그라미 생존 중에 신청한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보전 가등기 전부 다 배운 거예요. 여기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건 딸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한 두 문제는 꼭 나와. 민법에서 여기서는 한 두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저 민법에서 중개사법에서도 여기 한두 문제 나와요. 한두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 자, 각하를 해야 되는데 요 11개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를 안 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절대 무효인가 직권 말소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닌 자 3호부터 이거는 말소 못합니다. 그거야. 1번 법 29조 1호. 자 1호 저거 뭐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몇 호는 몰라줘. 관할 위반.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요 두 가지를 간과하고 한 등기는 절대적 무효니까 어떻게 말소해 줘야 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1을 외우라는 거야. 그러나 2번 다 제3호 이하 위반을 간과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못합니다. 직권 말소는 뭐하고 하면 직권 말소해 준다? 1. 관할 위반. 2. 등기할 사건이 아닌데 그 두 가지만 절대적 무효니까 직권 말소합니다. 자, 이게 각하. 자, 마지막 3번에 등기 신청의 취하는 취소하는 거예요. 자, 갑이 자, 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했는데 자기가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걸 취하라 그래요. 자, 등기관이 하는 게 각하죠.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주는 게 뭐야? 각하. 자, 당사자가 신청을 다시 포기하는 게 취하입니다. 취하. 자, 그럼 1. 언제까지 취하느냐? 등기 완료 전까지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취하는 등기 완료되기 전까지. 자, 2번 취하권자는 당연히 신청인하고 대리인입니다. 자, 신청인은 공동 신청하면 공동 취하, 단독 신청하면 단독 취하. 임의 대리인은 줄거려요. 임의 대리는 취하에 대해서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취하할 수 있어요. 자, 임의 대리는 자, 특별히 수건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자, 취하 방법은 신청 방법과 똑같아요. 신청 방법과 취하는 똑같아요. 땡땡. 전자 신청의 경우는 전자 신청과 동일 방법으로 취하를 해야 돼요. 전자 신청했다. 전자 신청으로 취하고 방문 신청했다면 또 출석해서 취하서를 제출해야 돼. 신청 방법과 취하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저도 그다음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일괄 신청은 2개 이상 신청하는 일괄 신청이죠. 이렇게 3가지 등기 신청했다가 1개 요것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 신청했다가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자, 4번 등기 신청의 취하 요건은 취하면요 처음부터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제출했던 건 전부 다 내줍니다. 신청서하고 부족서류 전부 다 발언합니다. 취하서만 발언 안 해요. 취하서는 발언 안 하고 신청서하고 부족서류 전부 다 발언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에 등기가 완료된 후 절차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등기를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갑이 자, 을에게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등기소 안동 등기소다. 네,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적어가야죠. 자, 전자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죠. 신청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렇게. 그리고 첨부 정보 가져가야죠. 첨부 서면. 예컨대 공동 신청할 때는 자,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자, 권리증이죠. 다음에 이제 신청. 가서 이제 신청했어요. 그러면 접수하죠. 등기관이 접수합니다. 접수. 100% 접수해야 됩니다. 접수, 100% 접수해줘야 돼. 못 받겠다 안 돼요. 접수해서 이제 적법한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자,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실행이라 그래. 등기해 준다.
자, 적법하지 않으면 아까 29조 제1호부터 11호까지 11개에 해당하면 각하죠. 각하. 그리고 자, 신청한 사람이 등기 안 한 걸로 하는 게 뭐죠? 취하죠. 취하. 자, 각하나 취하, 세 개 중에 하는 게. 자, 여기서 접수하고 수리야, 참 수리. 자, 수리한 다음에 접수리한 다음에 등기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자, 등기 실행해 보죠. 이제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넘게 하겠죠. 요 신청서하고 첨부서이 뭐 그대로 뺏겨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 이 소유권 이전. 요 신청서에 이렇게 되지. 신청서 보면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나눠드렸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메뉴의 의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맨 위에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가 바로 표제부에 있는 거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 등기 목적 나오죠. 등기 목적이 바로 소유권 이전 요거죠. 다음 등기 원인과 연월일 여기 적나 여기 등기 원인 연월일 2023년 1월 1일 매매.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있으면 지분. 공유가 아니니까 이거 안 적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값, 등기 의무자 을이잖아. 그러면 의무자가 값, 권리자 을 여기 대주죠. 소유자 을. 그럼 요거하고 똑같잖아. 자, 그러면 다 이렇게 등기했어요. 을이 소유자가 되었죠. 민법 186조에 의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등기 완료했어요. 그럼 이 을한테 뭘 준다 이제? 자, 뭘 준다? 등기 이 권리증 주는 거죠. 권리증. 옛날에는 권리증이라 그랬지만 지금 뭐라 그러죠? 등기 필정보를 주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등기 필증 또는 권리증이라 그랬죠. 자, 이걸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 팔아먹을 때, 의리병한테 팔아먹을 때는 이제 의무자로서 이걸 첨부한다 그랬죠. 이걸 이제 분실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확인받는 거죠?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요거죠. 자, 이렇게 등기 완료조서 이걸 발송해 줍니다. 그런데 자, 이걸 작성 안 해주는 경우, 이걸 이제 이 권리에 관한 등기했을 때만 작성해 준단 말이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할 때 이거 작성 안 해줍니다. 자, 가죠, 이제. 4. 등기 완료 절차. 등기 필정보의 통지입니다. 등기 필정보가 옛날에는 권리증이야, 권리증. 자, 갑니다. 전자신청 등기소에서는 등기 필정보 옛날에 권리증을 송신해 주거나 전자신청하면 송신해 이메일을 보내준다는 거야. 또는 등기 필정보 통지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거는 출석 신청했을 때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나중에 팔아먹을 때 첨부한단 말이야. 다음 등기 필정보 작성 갑니다. 1. 전자신청 등기소, 즉 사이트에서는 등기관이 자 줄거세요.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가 누구죠? 쉽게 하면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 어느 하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등기 필정보의 1년 번호는 12개로 구성하고 몇 개가는 몰라도 좋아. 비밀번호 정도는 50개, 뭐,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등기 필정보에 보면 새카맣게 비밀번호가 몇 개 있어요? 50개 있어요. 그 중에 나중에 이제 팔아먹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다음 2번. 등기 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이제. 자주 나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권리증 작성 안 해주는 경우. 자, 땡땡.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거야. 자,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 등기하는 경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아요. 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을이
을이 등기를 신청 안 했어요. 을이 등기를 신청 안 했는데 여기 을 앞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을이 신청 안 했는데 등기를 했다. 그러면 권리증 작성 안 해줍니다. 자기가 신청 안 했는데 등기된 경우, 그런 걸 찾아야 돼. 자,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등기된 경우. 자, 갑니다. 기억, 채권자 대위한 등기. 자, 채권자 대위한 등기, 요거잖아요. 자, 갑이 매매, 을, 매매, 병,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등기를 안 하니까 이 병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요걸 보존하기 위해서 병이 누구를 대신하냐, 요렇게 대위한다 그랬잖아. 병이 대위로 요렇게 이제 등기 신청하잖아. 그럼 등기는 을 앞으로 되는데 신청은 누구 했죠? 대위 채권자가 했잖아. 자, 제3자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을은 신청 안 했으니까 이 두 사람에게 뭘 주냐면 조금 더 나와. 권리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완료되었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두 사람에게. 이걸 피대위자라 그러죠. 자, 거기에 조심한다. 기업, 채권자 대위한 등기한 경우. 이때는 등기 필정보 작성 안 하고 옆에 저거 뭘 통지해 준다? 등기 완료 통지. 조금 이따 나와 또. 다음, 미연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한 등기.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 자,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의무자가 제발 등기 좀 해가라 이렇게 소송했죠. 이 사람이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어. 얘는 신청 안 했잖아요. 신청 안 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됐죠. 그럴 때는 권리증 작성 안 해줍니다. 성소한 의무자의 신청에 한 등기. 다음 디귿, 등기관이 직권보존 등기야. 신청 안 했죠? 직권보존 등기에도 권리증 작성 안 해줍니다. 다음 리얼,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입니다. 관공서 앞으로는 권리증 안 줘요. 다만 예외 나와.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자 조심해야 돼. 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 보존이나 또는 이전 등기 촉탁할 때는 이때는 권리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하여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촉탁하면 이때는 권리증을 작성합니다. 자, 양가로 3번. 등기 필정보에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권리증을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갑니다. 1. 등기 필정보를 통지받을 사람이 나 안 받겠다.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 안 받겠다. 원하지 않는 경우는 통지 안 해줍니다. 다음 2번. 등기 필정보를 3개월로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전산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개월 동안 이메일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통지 안 해줘요. 3번.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이거는 방문 신청하는 거죠.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개월 해야 돼. 전자신청에서는 3개월 동안 수신하지 않는 경우. 방문 신청에서는 3개월 동안 서면 안 찾아간 경우. 자, 그리고 오른쪽에 4, 5, 6 동그라미 묶으세요. 4, 5, 6은 아예 작성 안 한 경우죠. 작성 안 했으니까 통지 안 해주죠. 조금 전에 했던 거 4, 채권자 대의 신청. 5,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합니다. 4, 등기관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죠. 권리자인 경우. 요 네 가지는 아예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안 했어. 작성 안 했으니까 당연히 통지도 안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에 등기 완료 통지 중요 표시합니다. 권리증은 작성 안 하고 완료만 통지해 주는 거야. 땡땡 줄거세요.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및 다음 사람에게는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 통지해 줍니다. 권리증은 안 주고 등기가 완료했다고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했던 1.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하면 대위자 병과 피대위자 을 두 명에게 권리증 작성 안 한다 그랬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다음 2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때도 권리증은 작성 안 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2명 다에게 의무자 갑과 권리자 을에게 2개. 다음 3번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서 자 직권 보존 소유권 등기 명인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직권을 했으니까 신청 안 했잖아요. 다음 4 등기 필정 멸실 시 멸실하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야 돼. 확인서면을 통해 신청한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혹시 할지도 모르니까 자, 확인서면으로 신청했을 때는 완료 통지해 줍니다. 다음 5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관공서에게 완료되었다고 통지해 줘요. 다음 6번에 단독 신청했을 때는 신청인에게 완료되었다고 통지해 줍니다. 완료 통지. 자, 5번은 좀 중요히 표시하세요.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받겠다는 걸 통지해 줘야 돼. 그래야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되니까. 자, 이거는 소유권 바뀐 것만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조금 이따가 대장의 대표가 토지대장이죠. 자, 토지대장에는 여기 왼쪽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소, 지, 면.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소유권자를 적어요. 소유자. 그 다음 등기부는 자, 요거는 어디죠? 요거는 행정부가 관장하죠.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요거는 등기잖아. 법원이잖아. 법원. 여기는 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자, 을구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대장에는 소유자란만 있고 을구는 없단 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이런 안 나타나. 이걸 일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일치돼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이 표제부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자, 이게 추정력이 있어요. 근데 이 권리는 갑부가 우선합니다. 권리의 추정력입니다. 권리는 등기부가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불일치하면 우리는 자, 표제부는 대장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소유권은 갑부를 믿어야 돼요. 다를 때는 여기는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다. 여기 누구로 돼 있다? 을이라고 돼. 그러면 을이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면적이 100이라고 돼 있다. 여기는 면적이 50이라고 돼 있다. 뭐다? 100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알면 이제 쉬워져.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소유자가 갑이야. 여기 소유자가 갑이야. 지금 등기부에 소유자 갑. 그럼 갑이 이제 을에게 팔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유자 을. 그럼 이쪽에서 소유자 바뀐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해주면 이제 여기다가 소유자 을이라고 변경 등록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만 통지해줍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 이런 건 통지 안 해주죠. 왜? 여기에 지상권, 지역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1을 갑니다.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 한 경우. 2. 소유권 변경 경정 등기. 3.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예컨대 개명, 주소 변경 이런 거죠. 4. 소유권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토지는 토지소관청, 건물은 건물소관청에 각각 통지, 한글로 쓰면 알려야 한다. 옆에 적어. 요거는 뭐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과 등기부 일치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변경이 되면 변경 사실을 대장소관청에 알려야 됩니다. 마지막이네. 6. 과세사료, 과세자료 송부. 세무서에다가 땡땡 등기관이 3개야. 줄거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2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3번째, 소유권 이전 가등기한 경우.
요 세 가지 했을 때는 소유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세금 다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소보, 소위, 소유권 가등기 세 가지 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네, 그러면 등기는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끝났습니다. 자, 1페이지로 오세요. 자, 우리 뭘로 오냐면 이제 2페이지 와보세요. 이쪽. 2페이지 뭐죠? 제1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취적법이라 그래. 무슨 법? 취적법. 적어놓지 일단. 취적법. 취적법 뭐죠?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